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 도경환 씨와 장윤정 부부의 어떤 일상생활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사랑이 식을 때마다 통장 잔고 본다. 장윤정 재산 공개설 부인. 이게 불과 작년에 나왔었던 미우새에 등장한 장윤정 씨의 직접 증언을 통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립싱크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 비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나아가서 장윤정 씨의 방송 하차에 대한 논란, 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거듭되어서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거 모습들까지 함께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재산 공개설 부인,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도경환 씨는요, 장윤정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마다 불어나는 통장을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윤정은 통장을 오픈하지는 않았다. 저는 도경환 씨 통장을 본 적이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 도경환 씨도 내 통장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나의 일정 스케줄표를 공유해 준다. 나의 출연료를 아니까 그걸 계산해 보더라 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출연료의 차이가 나더라.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내가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그럴 땐 제작진에게 둘이 합한 액수 중에 남편에게 좀 더 주라고 말했다. 근데 부작용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기선 왜 이것밖에 안 주지? 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너무 웃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 거죠.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의 통장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더 애정이 생긴다. 자, 그만큼 장윤정 씨의 이 엄청난 재력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일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요즘 들어 많은 대중분들 장윤정 씨의 행사 비용을 알게 되고 1년 연간 수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실 그 비판이 점점 더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런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으며 언제까지 언제까지 재력을 과시하는 컨텐츠를 할 거냐. 근데 이게 뭐 한두 번 얘기가 아닙니다. 도경환 씨는 국민 MC보다 오히려 장윤정이 좋다. 아내의 그늘 아닌 신의 한 수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때 기사에 불과 저번 달 8월 달 기사예요. 이 도경환 씨가 가수로서 큰 영향력을 지닌 아내 장윤정의 남편으로서 유쾌하게 웃음을 안기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했느냐. 도경환 씨가 다시 태어났을 때 국민 MC가 될 거냐 아니면 장윤정과 다시 결혼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자 국민 MC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장윤정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름길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도경환 씨도 이 장윤정 씨의 재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좀 알 수 있는 일화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윤정 전 재산 대신 이걸 포기하겠다. 도경환 씨가 볼 땐 행사를 갈 때 장윤정 씨가 가장 여성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결국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장윤정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보는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걸 포기할 바에는 전 재산을 포기할 거냐? 전 재산을 포기할 바에는 이걸 포기할 거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어떤 말을 하나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가장 멋져 보일 때, 남자다워 보일 때 어떨 때냐라고 물어보자 장윤정 씨는 수트를 딱 입고 행사를 하러 나갈 때가 가장 멋져 보인다. 자본주의의 얼굴을 하고 걸어 나갈 때가 가장 멋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함께 등장한 가수 백지영 씨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편이 애들과 잘 놀아주면 그렇게 남자답고 멋지더라. 그래서 빨리 애를 재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이걸 보면 이 장윤정 씨가 물론 장난스럽게 얘기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백지영 씨와 전혀 다른 이성관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윤정 씨를 보면 저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아직까지 행사를 나가고 아직까지 예능 방송에 온 가족이 등장을 하고 아직까지도 콘서트를 하고 그 레파토리가 여전히 예전과 약 10년 동안 변화 없고 발전 없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장윤정 씨의 예능 방송에서의 모습들을 보고 많은 대중분들은 돈돈돈돈 거린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 조금 이해가 가는 건 장윤정 씨가 한때 전 재산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장윤정 씨의 가정사 때문이죠. 전 재산을 손실했는데 그걸 무려 10년 만에 극복했고 그냥 극복한 게 아니라 120억 원의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을 매각하면서 3년 만에 7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현찰을 주고 장윤정 씨가 120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의 재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미쳤구나. 투자 끝판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물론 장윤정 씨가 이 50억에서 90억 원이 되는 부동산을 매입한 이 부동산계의 어떤 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50억짜리 아파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어디서 모았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알다시피 장윤정 씨는 행사 비용을 통해서 이 대다수의 수익, 모르긴 몰라도 한 70% 이상, 적게 잡아도 60% 이상은 행사 비용에서 이 엄청난 재산을 모으는 밑바탕이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70억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고 70억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120억 원 현찰을 들여서 펜트하우스를 구매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 출연료가 회당 2천만 원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1년 모델료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 이 후배들에게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행사의 여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팔도를 누볐다. 하루 최대 12개 행사까지 뛰었다. 자, 여러분, 12개 행사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뭐 2,500까지 얘기했지만, 그냥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요, 하루에 얼마입니까?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12개 행사까지 뛰었는데, 하루에 벌어들인 금액이 1회당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와, 이 말이 안 나오네요. 2억 4천만 원까지 번 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광고 모델료도 1억 원이 넘는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아파트를 구매를 해서 현찰 구매하고 수십억 원의 호재를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이후에 120억 원의 펜트하우스를 구매했는데 그건 얼마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소 그것도 70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세 차익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많잖아요. 50억짜리를 팔아서 70억을 남겼으니 그의 배에 달하는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했으니 최소 70억 원은 또 벌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재산이 어느 정도냐? 재산이 얼마길래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현찰을 주고 구매를 했던 거냐. 그러니 지금 행사 비용으로 충당된 이 엄청난 자산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과 그 입장에서의 느껴지는 감정이 좋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자동차를 8번이나 갈아치웠다.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 있지 않습니까? 그 밴도 8번이나 갈아치웠다. 라는 이야기가 일화로서 기사에 남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걸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행사 한 번에 2천만 원, 평균 2,500에서 2,8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받았고 1년에 40주 가까이 행사를 뛴다라고 했습니다. 야, 1년에 40주. 1년에 40주면 한 달에 4주니까 12개월 동안 10개월 정도 행사를 뛰는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가수 진성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장윤정 씨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1년 행사의 50%를 싹쓸이 할 정도로 많은 행사를 뛰었다. 1년에 이동한 차량
거리만 10만 킬로가 넘는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죠? 이렇게 많은 장윤정 씨의 월 수익이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6개 정도의 행사를 뛰다가 최대 하루에 12개까지 행사를 뛰었다. 행사비로만 살펴봐도 장윤정 씨의 월 수입은요. 5억에서 6억 정도. 방송 출연료와 저작권료 등의 기타 수입을 더하면 월 수입은 10억 가까이. 그럼 1년 연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20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소 100억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남긴 7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윤정 씨가 지금 립싱크 문제가 되는 행사 비용으로만도 지금 1년 100억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그러니까 재산 1000억 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재산 관리도 장윤정 씨는 도경완 씨와 부부임에도 각자 관리하고 있다. 왜? 원래 내 재산은 내 거니까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윤정 씨의 모든 밑바탕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바로 1년에 40주 전국 행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행사를 담당하는 이 장윤정 씨의 행사 비용에서 모든 자산의 근원이 나온다. 그게 이때까지 모은 돈만, 행사 비용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숫자로만 단순히 계산하면 1000억 원에 가깝다. 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윤정 씨가 이 행사에서 스스로 하차하겠다, 은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지금 보면 이거 10월 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버티지 않는다. 장윤정 은퇴를 암시하는 건가라는 기사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콘서트 티켓이 부진했었던 당시, 그러니까 립싱크 의혹이 터지기도 전에 콘서트 매진이 안 됐을 당시에도 이미 나는 버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언론사에서는 은퇴를 암시하는 건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장윤정 씨가 스스로 은퇴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시기를 정했다. 조용히 일정을 줄여가다가 박수 받을 수 있을 때 조용히 떠나겠다. 이게 바로 작년 9월 달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노래를 원키로 못 부를 때 키를 내리고 나는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의 음정을 낮춰가지고 불러야 되는, 내가 내 노래를 원래대로 못 부르게 될 때 나는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 가수 장윤정으로서의 생명력은 바로 가창력이다. 조용히 활동을 줄여가다가 그때 은퇴를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사에도 내가 원키로 노래를 못하게 되면 조용히 활동을 줄여가다가 떠나는 게 내 은퇴의 그림이다. 그때 옆에 있던 제이슨은 누나 너무 멋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장윤정 씨가 립싱크 논란 이후로 라이브 무대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음이 안 올라가더라. 코맹맹이 소리만 나더라. 그러면 장윤정 씨가 스스로 말했던 은퇴 시기가 도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부터 지금 뒤에 나올 내용들까지 정리해보면 여전히 행사가요. 와, 한 달에도 엄청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거만 못할지라도 여전히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많은 대중분들이 장윤정 씨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발언한 게 있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윤정 씨의 이번 콘서트 일정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대구 콘서트 때 티켓팅 전량 매진을 실패하면서 장윤정 씨가 큰 좌절을 맛봤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졌었죠. 지금 보면은 립싱크 논란 티켓 부진까지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지금 이렇게 공연을 또 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고 또 콘서트 일정을 보니까 당장 10월 19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와 연말 12월 7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라이브 콘서트 강릉 콘서트까지, 그리고 그 외에
굿밤 콘서트와 광양 페스티벌은 단독 콘서트는 아니지만 단독 콘서트만 10월 달과 12월 달에 다 잡혀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 장윤정 씨, 최근 행사장에서의 립싱크 논란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행사 못 오게 해라. 행사비 환원시켜라. 정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실상은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이번 횡성 한우축제 제가 한번 전달을 드렸지만 역대 최대 30만 명이 몰렸다라고 했는데 기사 타이틀부터 장윤정, 박서진, 손태진까지 왔다. 그래서 횡성 한우축제가 역대 최대 30만 명이 몰린 아주 성황리에 성료된 행사였다라는 식으로 기사 내용이 좀 적혀져 있죠. 자, 이거를 본다면 장윤정 씨의 영향력이 거대하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장윤정 씨가 등장한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 일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행사 비용 한 번에 2,500만 원 얘기가 아니라 이 장윤정 씨가 근 한 달 동안 벌어들인 행사 일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립싱크 논란이 터지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만 수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억 원. 최소 2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보면 정읍시, 가을 정읍에서 느끼는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읍에서 또 다양한 문화재가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조항조, 별사랑, 김태연 같은 정말 유명 트롯 가수가 나오는데 바로 이번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정읍사 문화제에서 장윤정 씨도 등장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아니,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립싱크 논란이 터졌는데 좌중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사를 더 열심히 나가고 있다. 국민적 비판이 그렇게 쏟아졌음에도 어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실망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언론사의 기사들의 형태를 보면 이 장윤정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사는 오히려 장윤정 씨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한계점을 넘은 비난은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이번 립싱크 논란 사태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명 또는 개선점들에 대한 이야기,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댄스 파트에서 립싱크를 하는 구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는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SNS를 통해서라도 장윤정 씨가 입장 발표를 좀 해준다면 그래도 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가 조금은 잦아들 텐데 지금 뭐 장윤정 씨가 노래 부르다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마이크가 꺼져서 뭐 제대로 노래가 안 불러지거나 라이브를 다 완창했음에도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라는 비판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이미 미운털이 너무 많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좌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행사 일정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있던 이 광양 K-POP 페스티벌 25일에서 26일까지 여기에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일 날 이 정읍사 문화제에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행사를 막 2개, 3개 뛰던 전성기 시절 못지않게 거의 뭐 하루에 하루 걸러서 행사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립싱크 논란이 터진 이후부터 벌어들인 지금 공개적인 수익만, 제가 알아본 수익만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던 것이 인천에서 열렸던 공연이었죠. 자, 이거 하나. 그리고 횡성 한우축제에서 보란듯이 열창했다라는 이 이야기. 횡성 한우축제 2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횡성 한우축제 못지않게 장윤정 씨가 양산에서 열렸던 문화축전에서도 제가 요 모습 보여드렸죠? 장윤정 씨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럼 요거까지 3개. 그리고 대구 봉산문화회관. 내달 6일 날 20주년 특별 음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6일 날 대구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장윤정 씨 행사가 있었어요. 그럼 요거까지 4개. 그리고 익산 마한 문화대전에서도 장윤정 씨가 행사를 띄웠습니다. 요거 설명드렸죠. 여기 장윤정이라고 딱 출연 가수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5개. 그리고 최근 경기도의 국민의힘 측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개최. 무려 28억 원 예산을 확보한 이 거대한 예산 박람회에서 장윤정 씨 단독 공연. 이것까지만 6개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만 6개예요. 자, 그러면 제가 대략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의 한 회 4곡 공연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2,500만 원.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센 것만 6회에 달해요. 정확하게는 7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문제된 공연까지 다 합한다면. 자, 7회 공연 비용을 합하면 이게 얼마냐? 2,500에 7회 곱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500에다가 7회 곱하면 이게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연까지 합하면 4곡 부른 행사 7번 뛰고 2억 원. 자, 4곡 무대면 이게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들 보셨겠지만 4곡 공연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15분 이내입니다. 뭐 정말 러프하게 잡아서 20분 이내라고 칠게요. 그런데 7번이니까 이거 총 하면 얼마죠? 1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짜리 공연 140분. 약 2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2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대한 비용을 지금 장윤정 씨가 벌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 나와 있지만 2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약 3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 공연장에서 마이크 사고가 터지면서 장윤정 씨의 라이브 육성이 들렸는데 그 영상 댓글을 가보면 코맹맹이 소리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생 라이브를 들어보니 더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장윤정 씨의 라이브가 너무 멋졌다라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장윤정 씨의 막대한 수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장윤정 씨에 대한 실망감이 왜 또 커지고 있느냐? 결국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고음 파트가 실망스럽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윤정 씨가 플렉스한 라이프만 보여주고 가수로서의 성의 없는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364일 동안 맥주를 마신다. 이게 누가 얘기를 했느냐?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아직도 맥주를 마시냐? 364일 먹어요. 금주하는 날은 건강검진 전날 뿐이에요. 이 자녀들이 봤을 때 1년 동안 하루 빼고 매일 술을 마신다라는 인식 자체가, 이게 가족들이 이 정도인데 대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 보면은 이 맥주 사랑이 아이들에게도 항상 엄마는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아내와의 수입이 100배 차이가 난다. 눈물로 고백한 장윤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장윤정 씨가 이렇게 엄청난 용돈도 드리고 참 미안한 만큼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잠깐 잊고 지낸 것 같아라며 100배 수입이나 있는 장윤정 씨에 대해서 엄청난 능력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분들은 싫은 거죠. 괴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말이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경아는 아내를 위해 맥주를 종류별로 사서 냉장고를 채워둔다. 그렇지 않으면 장윤정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화를 낸다 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실 장윤정 씨가 지금 가수로서 자녀들에게도 매일 술 마시는 엄마, 남편이 볼 때도 냉장고에 맥주를 채워놓지 않으면 화를 내는 와이프. 근데 이 사람은 가수이지 않습니까? 가수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막 30억 원에 육박하는 행사 현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많은 행사 일정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2억입니다. 2억. 한 달에 2억 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장윤정 씨가 결국 립싱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라이브가 나오는 그 노래 무대마저도 많은 현장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지 못하는 건 저런 자기관리적인 측면, 가수로서의 성의가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의 장윤정 씨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지금 보면 다양한 콘서트가 남겨져 있지만 여전히 티켓은 매진되지 못했고요. 이 남아있는 콘서트도 결국 성황리에 끝나기는 어렵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미스터트롯 3 그리고 예능방송 하차, 행사장에서의 손절 이런 걸 촉구하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씨가 직접 행사에 뛰어드는 모습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 무대가 장윤정 씨가 미스터트롯 3의 마스터 중에서도 거의 뭐 마스터 단장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위치를 놓고 본다면 이게 큰 무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크고 작은 무대를 장윤정 씨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행사 하나하나마다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가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다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행사의 여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장윤정 씨가 지금 알려져 있는 세간의 행사 비용이 적게는 2천만 원대에서 많게는 2,500만 원, 예전 전성기 때는 5천만 원까지도 받았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가 행사에 이렇게 크고 작은 무대에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기사가 좀 눈에 보입니다. 1위 임영웅, 2위 장윤정, 3위 이찬원. 최근 트로트 가수의 트렌드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검색해 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위에는 압도적인 임영웅 가수, 그리고 3위에는 이찬원, 그리고 2위에는 장윤정, 4위에는 김호중. 자,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 왜 장윤정 씨가 지금 이 최근 트로트 가수 트렌드 지수 순위에서 2위까지 급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아마 눈치 빠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벌써 감이 오셨을 겁니다. 최근 임영웅, 이찬원 두 사람은요, 뭐 예능 방송에서 활약했죠. 단독쇼도 했었죠. 굉장히 뭐 긍정적인 활동을 했지만 저희 김호중 씨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최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한 번 더 세간의 화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활동으로만 순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윤정 씨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그 이유. 최근 립싱크 논란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 비용의 실체가 다 드러났고 장윤정 씨뿐만이 아니라 행사장에서의 가수들에게 지급되는 행사 비용이 너무나 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 순위 차트 2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최근 뭐 알다시피 립싱크 논란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됐지 않습니까? 뭐 MR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네, 마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많은 대중분들이 깜짝 놀란 건 야, 립싱크를 부분적으로 했든 하지 않았든 10년 가까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진행하고 노래를 4곡 정도 부르는데 수천만 원을 받았어? 자, 알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장윤정 씨를 바라보고 트로트 가수를 시작했다라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그 이유 중에서는요. 요즘 아이돌들 왜 많이 아이돌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엄청난 유명세, 엄청난 인기와 인지도, 그에 따른 막대한 부와 명예.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장윤정 씨를 바라보고 트로트 가수를 시작한 후배들도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나도 장윤정 선배님처럼 유명해지고 싶고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행사에 나가서 저렇게 막대한 행사비를 받는 스타급 가수가 되고 싶다. 이거 뭐 당연한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대중들은 이 정도로 막대한 행사 비용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팬덤을 제외하고 일반 지자체의
지급되는 행사 비용 예산을 몰랐던 많은 시민분들은 경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장윤정 씨가 이번 립싱크 논란이 시작이 돼서 지금 뭐 국감에 뉴진스가 출석을 할까 말까 한 뉴스에까지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립싱크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장윤정 씨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무려 120억 원을 주고 구매한 펜트하우스가 있다. 자, 근데 이 펜트하우스를 장윤정 씨가 직접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번 달이에요. 뭐 그 이전에도 근근히 등장을 했지만 9월 달에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120억을 주고 산 펜트하우스 내부가 공개가 됐는데, 자, 이렇게 냉장고가 탁 공개가 됐고 이 장윤정 씨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까지. 결국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 야, 이 아페르 한강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게 장윤정 씨 때문에도 굉장히 좀 유명해졌는데, 자, 이 아페르 한강 펜트하우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거의 뭐 성과 같다. 웬만한 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주택을 뒤져봐도 이 정도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곳은 거의 없지 않을까. 현존하는 것 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합니다. 자, 이곳의 펜트하우스면 저층이 아니라 아마 고층에 살고 있겠죠. 자, 여기 어딘가에 장윤정 씨의 자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려 120억 원이다. 120억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윤정 씨의 삶을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보면은 지금 뭐 이미 도경환 씨와 이 장윤정 씨 두 부부는요, 나인원 한남, 역시나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120억 원에 판매를 하면서 시세 차익 70억 원 정도를 남기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아페르 한강이라는 또 용산구에 있는 엄청난 크기의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찰 매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지금 이미 막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120억 자가 도경환, 장윤정의 돈으로 자녀 용돈을 준다. 집에는 엄마의 카드뿐이다. 엄마 계좌에서 환전한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도경환 씨가 내 아이의 사생활 예능 방송에 아이들과 함께 장윤정 씨 엄청나게 등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자, 이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도경환 씨 역시 장윤정 씨에게 돈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다. 이게 뭐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 불편하다는 거예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박탈감을 주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의 너무나 큰 괴리감을 준다.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플렉스 하는 삶, 플렉스가 뭡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멋있게 돈을 쓰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플렉스 하는 삶이 장윤정 씨는 과거부터 많은 예능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기사에도 120억 원의 자가에 살더니 씀씀이도 남다른 도경환 아들, 선물로만 110달러 플렉스. 110달러가 지금 환전하면은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이 어린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막 펑펑 쓴다라는 게 이 부모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120억 원 펜트하우스, 120억 원 플렉스, 자, 이런 삶과 더불어서 아이들과 함께 등장하는 예능 방송, 아이들마저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모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이 모습이 도경환 씨와 비롯하여 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도경환 씨 방송에 나와서 돈 자랑 그만했으면 좋겠다. 장윤정 씨와 그의 가족들이 방송에 나와서 돈 자랑, 플렉스하는 모습 보기 매우 불편하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삼시세끼도 해결하지 못할 지경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장윤정 씨와 그의 가족들은 돈을 펑펑 쏟아끼고 펑펑 버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장윤정 씨 부부와 자녀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 굉장히 좀 날선 비판스러운 모습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장윤정 씨의 자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 아이들, 지금 사실 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장윤정 씨 부부의 플렉스한 삶을 보면요, 와, 그 단위가 어마무시합니다. 집도 이 정도 되고 이 아이들도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 중에서 이 장윤정 씨의 이 자녀, 아들내미죠. 이 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유치원, 영어 유치원 학원 덕분에 제가 뭐 앞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엄청난 이 미국 영재 캠프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 CTY 캠프라는 곳이요, 과목마다 다르긴 해도 최소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업 비용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을 해도 여기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들도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좀 많이 주는 대목으로 보여집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 장윤정 씨의 아들이 여기에 합격할 수 있었던 영어 실력의 배경에는 거의 뭐 한 10년간 거의 뭐 학비 1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엄청난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이런 곳에서의 사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연간 거의 뭐 1억 원에 가까이 달하는 학비를 펑펑 벌써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윤정 씨의 재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립싱크 논란이 생길 정도의 10년간 똑같은 레파토리에 라이브 완성도도 떨어지는 무대를 선보이면서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받는 행사를 계속하여 띄고 있다. 예능 방송으로도 돈을 계속 벌고 있다. 이게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미스터 트롯 3, 이것까지 등장하는 건 정말 아니다.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저렇게 막대한 비용을 행사비로 벌어들이면서 플렉스하는 삶도 우린 보고 싶지 않은 마당에 이 공정성 논란까지 쏟아지고 있는 장윤정 씨가 미스터 트롯 3에서 하차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온라인상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제작진이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탑6 멤버들을 불러드렸지만 지금 서혜진 PD의 현역가왕2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벌써 방송 공개에 임박했고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쯤에 방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스터 트롯 3보다도 먼저 선공개가 되며 방송이 시작되면서 시청률을 가져갈 현역가왕을 생각한다면 이 장윤정 씨를 과연 이렇게 미스터 트롯 3에 출연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비판이 있다면 장윤정 씨를 보이콧하기 위해서라도 미스터 트롯 3 안 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청률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지금 안 그래도 현역가왕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미스터 트롯 3. 지금 이렇게 쟁쟁한 탑6까지 불러드릴 정도면 얼마나 작정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작진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의 자진 하차를 제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대중분들에게 노래가 좋지 않고 가창력이 별로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수로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장윤정 씨는 확실히 대한민국 트롯 여가수 중에 탑급의 노래 실력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었던 건 팩트입니다. 다만 최근 행보가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